네, 그동안 운이라든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빼놓지 않는 주제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람만큼 가장 큰 이런 운적인 존재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사람과 관련된 영상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이고, 저 역시나 제가 살아가면서 주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고민과 그리고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사람에 대한 영상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관계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고요. 잘라내야 될 사람들은 과감하게 잘라내시고, 그리고 더 정성을 들이고 노력해야 될 관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운을 잘 관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머지돈 컴퍼니의 대표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두 번째 책인 돈이 모이는 재물운의 진실에서도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다룰 만큼 이 운은 곧 재물운이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더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보시기 전에 각종 컨설팅 신청, 도서 구매 강의 신청, 그리고 프리미엄 해바라기 액자인 복바라기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바로 대화는 모두 나의 것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내용들과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대화 자체를 주도하려고 한다는 것은 욕심이 많고 모든 상황 자체에서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어떻죠?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항상 조연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해야 되는 것은 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항상 내 뒤에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고, 나는 언제나 앞에 있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은 항상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서브를 해주게 되고, 결국 내 여러 가지 시간적인 것든 여러 가지 자원 자체가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성격을 가졌던 간에 내 에너지 자체가 한정돼 있고 나의 에너지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무리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과 괜히 맞서가지고 충돌을 일으키다 보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나치게 점잖은 척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피해야 되는 사람 중에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면은, 처음 봤을 때는 아주 젠틀하고 아주 좋은 여러 가지 제스처라든지 말투라든지 표정 자체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것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내면 속에 담겨져 있는 본심은 따로 있더라라는 거죠. 물론 대외적인 어떤 친절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남들을 배려하는 모습은 좋을 수가 있으나, 아마 사람들을 조금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친절하고요, 내가 과장해서 내 본심을 속이기 위해서 나오는 그 거짓된 친절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도 살아가면서 익혀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점잖은 척 하시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뒤로 갈수록 내 뒤통수를 칠 수 있고 배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결국에는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그런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 보는 것을 되게 좋아했고 어떤 유형을 정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까 봐 걱정은 되는데, 이상한 건 아니고요. 그냥 사람 자체를 관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러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런 사람들은 원칙을 중시해야 되고, 원칙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조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연을 끊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원칙을 중시한다는 것은 언뜻 보면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직장 상사를 한 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직장 상사는 조직의 목표 자체를 상당히 중시하고요, 조직이 담고 있는 그 핵심 가치를 언제나 우선순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대외적으로 보면은 엄청 좋을 것 같지만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원칙을 중요시하게 돼버리면은 본인 스스로가 하는 나쁜 행동들 자체도 다 그렇게 내 행동은 내 조직의 대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합리화 작업을 거치게 되면서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 혹은 나를 부정하는 존재들은 나의 원칙과 어긋나는 사람, 나아가서 내 조직의 대의에 어긋나는 사람, 그래서 배척해내야 되는 사람, 이러한 머릿속에 인식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나라는 사람 자체는 어떠한 반대 의견이라든지 나만의 개인적인 의견을 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라는 거는요, 사실 모두 다 정해져 있는 세상의 원칙도 있고 회사 같으면 회사의 원칙도 있고 나만의 원칙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시때때로 그 핵심적인 본질은 지켜져야 되겠지만은 그 본질 이외의 가장자리 부분들은 넓혀질 수도 있고 좁혀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내 마인드 혹은 나를 부정한 누군가를 배척해내기 위해서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맞추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언젠가는 뒤통수를 맞을 수 있게 되고 이런 분들과는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거에만 너무 집착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이렇게 올곧게 되어 있다라면은 오히려 모가 날 수 있고 나에게 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 중요하죠. 책임.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책임 소재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의 것으로 미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겪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책임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도 이런 사람을 직접 옆에서 겪어봤고 제가 오히려 이런 사람 옆에서 피해를 당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딱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때는 사람이 돌변해서 아니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 라고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책임 소재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람을 대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책임 소재 자체를 명확히 하고 가급적이면 책임을 지지 않는 쪽으로 노력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책임 소재 자체가 나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 다시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일들이 다시 순조롭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일단 본능적으로 미루고 봅니다. 본능적으로 미루고 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자체를 해결하려는 그 의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반대가 되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은 공과는 언제나 나의 것입니다. 왜냐? 내가 최고기 때문이죠. 내가 최고고 내가 하는 생각이 맞고 자, 이건 1번에서부터 이어지죠. 모든 대화에서 주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마인드가 쫙 일련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원칙을 중시하고 나는 모든 곳에서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언제나 옳고 뭔가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것이고요. 부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책임이 나온다면 남의 것이라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머릿속에 구조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무조건적으로 칭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를 칭찬해주고 항상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막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준다고 해서 절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방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나에게 진짜 득이 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분명 좋은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절대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 그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은 보통 이제 여자분들끼리 모여 계시면은 남성들은 또 잘 안 그런데 여성분들은 일반적으로 모이시면은 서로 막 칭찬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칭찬 속에서도 그 교묘하게 오고 가는 그 신경전이 있고요. 혹은
또 오히려 남이 안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칭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말이죠. 내가 틀린 길을 가는 게 누가 봐도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너무 좋은 선택인 것 같아. 꼭 그렇게 해서 잘 되길 바랄게.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되는 길로 빠져들도록 뻔히 방관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 어찌 보면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내다 보면은 뭔가 모르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차원에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어떤 정말 심각한 데미지, 어떤 나에게 심각한 어떤 정서적인 거랑 물질적인 피해를 주는 사람 같으면 그거는 누가 봐도 당연히 끊어낼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뭔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나를 미세하게 정서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물질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빌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거절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상당히 감정적인 호소를 하게 되고 나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게 되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남에게 이득을 준다는 측면은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내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살고 내가 제대로 돼야 남에게도 줄 수가 있는 건데 나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게 만들고 자기는 점점 올라가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은 꼭 피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약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마음먹었던 그 결정을 무르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보다는 도움을 주는 사람을 옆에 두셔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부탁을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인 간에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는데, 너무나 부탁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너무나 관계 자체를 부탁을 위해서만 이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모든 인간관계가 특히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인간관계가 이해관계와도 같아집니다. 다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 하고 이 영상 역시나 그런 취지로 우리가 만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도움도 주고 혹은 내가 도움보다는 더 많은 것을 내어주기도 하고 어떤 인간적인 교류 서로 마음과 마음이 오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쌓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나에게 부탁보다는 뭐라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옆에 두셔야 여러분들이 진짜로 잘 될 수가 있고 이런 분들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도 있으며 설령 도움을 얻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캐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부탁을 많이 하는 사람, 진짜 부탁만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역시나 앞에 두 번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배제해버리시면 되고요. 어떻게든 간에 뭐라도 하나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내서 여러분들 옆에 꼭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발전하고 있는 사람을 옆에 두셔야 됩니다. 이미 발전을 다 이루어가지고 뭔가 성취해서 큰 소위 말한 대박을 친 사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의미 있는 사람은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500억을 벌었다 치겠습니다. 500억을 딱 기업을 열심히 운영해가지고 매각해서 자기에게 순수하게 500억이 딱 떨어졌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이제 정말 하고 싶은 거 하고 유유자적하면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옆에 두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 물론 옛날에 어떤 성공했던 거에 대한 무용담을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만 캐치해내고 하시지 진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지금도 계속해서 발을 열심히 굴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옆에 가면은요, 뭐라도 하나 더 들을 게 있습니다. 뭐라도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자극시켜 줄 수 있고 내가 더 잘 낼 수 있는 어떠한 소재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도 ing, 지금도 계속해서 나아가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꼭 옆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5번째로는요. 이거는 참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죠. 쉽게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작은 거 하나에도 큰 의미를 부여해서 이에 나에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을 주었다고 칩시다. 그 1,000원을 주었는데 와, 근데 내가 이 1,000원을 통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에게 1,000원을 쓸 수 있겠구나.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1,000원을 주셔가지고 과자 한 봉지도 못 사 먹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자, 정말 천지 차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게 다 운적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모든 게 다 마음을 통해서 보여지고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각각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그 마음가짐이 그 사람의 세상을 구축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큰 마음을 가지고 큰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옆에 있어야 나도 같이 옆에서 큰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항상 좁은 세상으로 바라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 역시나 좁은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그 좁고 넓고의 기준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쉽게 감사한 거를 좀 잘 못 느끼는 편이기도 합니다. 물론 누군가가 뭔가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준 거나 나에게 뭘 감사한 마음을 전했을 때 그거를 감사히 받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하는 거는 있지만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제 스스로는 개인적으로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더 노력을 하긴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더 의도적으로 더 마음을 내서 이게 어떠하게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연습을 하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쉽게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절대 믿어서는 안 될 그 첫 번째는 바로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 대부분 다 학력을 보게 되죠. 저도 솔직히 그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는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이력서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이력서를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학력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평가를 하지만 그게 절대 전부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1차적인 판단이 될 뿐인 거고 다시 2차, 3차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사람을 뽑아야 되고 뭔가 내 일을 맡기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무조건 이게 나와 있는 간판만 보고 우와, 오케이. 스카이? 오케이. 이게 아닙니다. 박사? 오케이. 절대 아니죠. 특히 풍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이 있으면 당연히 똑똑한 것까지는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떠한 경력을 가졌냐라는 거죠. 어떠한 세월을 통해서 많은 실질적인 노하우를 가졌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더욱더 학력이 무너지고 실질적인 경력이 더욱더 중시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떤 사람도 그렇고요. 풍수 전문가를 선택할 때도 단지 그 사람이 어떤 박사 출신이다라고 해서 너무 믿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들 믿고 잘못되신 분들이 다시 저희한테 연락을 오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로는요. 바로 무속인들입니다. 저는 이런 무속이라든지 점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전통 풍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무속을 통해서 신이라는 존재도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에 너무 빠져버리고 모든 내 전 재산까지 갖다 바치고 큰 목돈을 이렇게 맡겨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혹시나 무속인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저주를 할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더 올바른 판단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큰 마음 먹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또 풍수에 있어서는 여러 많은 신들이 있겠지만 사실 굳이 모든 거에 다 신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연만큼 더 뛰어난 신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이 자연의 원리만큼 더 완벽하고 더 큰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직접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보이지도 않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우리의 기룡화복, 그 터의 운명을 결정지어 줄 수는 절대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너무 이렇게 무속인 분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삶의 그 주거 형태까지도 결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걱정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정말 어떤 그 이외에 다른 인간적인 문제, 어떤 운적인 흐름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풍수라든지 그런 어떤 큰 결정, 실질적인 부분은 결국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바로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혹시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저놈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술술술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저는 절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풍수라는 측면은 그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올바르게 진짜 실질적인 그런 정합성에 맞는 그런 내용을 전달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풍수와는 상관없이 사주라든지 장명하셨던 분들께서 이제 슬슬슬슬 이렇게 풍수 인테리어 조금씩 하면서 풍수 전문가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분 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하셔가지고 골라야 되는 거지, 한번 또 이렇게 싸다고 정말 말 잘하고 듣기 좋다고 이렇게 딱 선택을 했다가 다시 또 연락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언변에 뛰어나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딱 받아야 되는 그 가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이 눈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사기라는 것은 진짜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범죄자라든지 어떤 사기를 치는 그 사기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번지르르 하고 정말 멀쩡한 사람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까 싶을 만큼 그게 보여지는 것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속내는 너무나도 차이가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관상적인 측면을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분별해내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판단을 해야 되고, 단지 보여지는 것만 보고 이 사람 멀끔하고 괜찮네라고 믿고 딱 판단을 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풍수 전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 눈을 속이는 어떤 뭔가 화려한 어떤 지도라든지 화려한 기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시켜 가지고 막 여기가 명당이 됐습니다. 여기 직접 가지 않고도 지도를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쉽게 정말 그러한 화려한 기술에 현혹되는 사술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책에서도 언급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통 40대 이후의 분들이 풍수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조금씩 저에게 컨택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왜냐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뜻하지 않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만큼 생사가 오고 가는 여러 인생의 중대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단지 조금 비용 좀 아끼자고 너무 그런 사술에 휘둘려 가지고 삶을 판단 짓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